12.3 계엄을 여러 가지로 이제 복귀가 가능한데요. 시계를 12.3 계엄이 있기 바로 한 일주일 전으로만 돌려가도 윤석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 친한계 검사들이 명태균 게이트를 가지고 자신들의 목을 조금씩 조여오는 것을 굉장히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을 건데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저희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11월 26일 날이죠. 네. 그런데 거부권 행사한 바로 다음 날, 검찰이 국힘 당사를 달려갔습니다. 예. 야, 참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예. 근데 이 국힘 당사 압수수색은 국힘당에서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죠. 저 얘기 많이 했죠. 예. 뭔가 이상하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 기자들이 검찰에 이제 압수수색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뭐 당사 앞에 몰려가니까 뭐 당직자가 오후 1시에 들어온대요. 점심 먹고 오시죠. 이랬다는 얘기고. 시간도 알고 있고. 실제로 1시에 검찰이 들이닥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국민의힘 당 대표는 한동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동훈의 양해하에 검찰이 이제 움직인 걸로 보이고요. 검찰의 압수수색의 목적은 한동훈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공천 개입. 명태균 게이트에서 2022년 5월 달에 있었던 김영선의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김건희 씨의 개입을 밝히기. 그렇죠. 이걸 너무나 한동훈이 잘 알고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계속 윤석열한테 요구했던 게 김건희 라인 좀 정리하고 갑시다. 그리고 저를 빨리 검찰 독재 시즌2의 황태자로 책봉해 주세요. 그래서 저하고 1대1 면담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노한 거죠. 네. 김건희 입장에서 김건희 라인을 정리하라고 이런 발칙한 놈 해가지고 독대를 계속 안 받아주니까 결국 한동훈이 압박 수위를 높인 거예요. 결국 윤석열이 그 한동훈의 요구를 다 뿌리치고 거부권 행사까지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바로 다음 날 보란 듯이 이 창원지검의 친한계 라인이 국힘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는데 한동훈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중앙당사 압수수색한 바로 다음 날 법에 따라 응하겠다. 덤덤하게. 놀라는 기색이 없어. 네. 전혀. 네. 한동훈의 뜻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게 그 11월 26일, 27일만 보여드렸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이 보고서가 중요한 단초가 됐죠. 그렇죠. 네. 11월 4일 이미 명태균 PC, 강혜경 씨가 제출한 명태균 PC에서 명태균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주고받은 280개의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가 쏟아졌습니다. 네. 이래서 명태균은 대선 경선 때 손절했다라고 하는 윤석열 또 대통령실의 해명은 전부 거짓말로 사실상 들통이 났어요. 네. 이 수사 보고서를 보고 윤석열은 이때부터 사실은 계엄을 해야 되겠다. 계엄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명태균 게이트를 덮지 못하겠다. 이거 김건희 구속되는 걸 막지 못하겠다.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네. 이래서 이 계엄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창원지검의 그 친윤 라인, 정유미 당시 창원지검장과 그 밑에 제가 보기에는 홍모 검사는 친윤 라인으로 보여요. 이 친윤 라인을 통해서 명태균의 황금 폰드를 적당히 처리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창원지검의 라인은 안타깝게도 친윤 라인이 장악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친한 검사인 이지영 차장검사가 거기 담당 검사로 들어갑니다. 11월 4일 수사보고서가 올라간 바로 다음 날. 네.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 씨가 다 탈탈 털렸죠. 저 수사보고서를 통해서. 털린 바로 다음 날 할 수 없이 창원지검이 이제는 대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검사들 총망라한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특별수사팀을 지휘할 검사가 이지영 부산지검 2차장인데 이 부산지검 2차장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친한 검사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사팀장이 친한계 검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사람은 또 친윤 검사.
네. 정유미 정유미. 지검장이죠. 그러니까 11월 4일 저 수사 보고서가 대검에 보고된 뒤에는 친윤계와 친한계가 타협을 한 것 같아요. 팀장은 친한계에서 맡되 그 수사 결과의 보고 체계는 친윤 검사인 정유미 검사장을 거치도록 이렇게 수사팀이 꾸려진 것 같죠. 네. 그 이지영 검사라는 사람이 왜 우리가 친한 검사로 보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영수 특검 밑에 있던 검사들을 면면을 좀 보면 네, 결국 이 대표적인 정치 검사들 다 이 박영수 특검에 파견 갔던 이 특수통들이 전부 정치 검사로 보여지는데, 이 공교롭게 이 박영수 특검에서는 사실 윤석열이 맏형을 했는데, 지금 거의 한 9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는 거의 한동훈이 다 장악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태그를 좀 붙여놨는데 이름 옆에 신자용. 네. 요 친한 검사로 분류되죠. 양석조. 그 당시에 이제 부장검사, 특검팀의 부장검사급, 양석조도 역시 친한 게. 그렇죠. 그리고 고형곤. 부부장검사, 당시 부부장검사. 고형곤, 김창진. 네. 이복현은 지금 이제 그 금감원장으로 가 있는 친윤 검사죠. 그렇죠. 네. 저 고형곤과 김창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형곤은 여러분들이 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수사했었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창진은 명품백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다고요. 근데 저기가 2024년 5월 달에 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제 수사 지휘부를 전면적으로 물갈이하면서 싹 다 아웃됩니다. 네. 그러니까 친한계가 다 숙청이 된 거죠, 말하자면. 자, 그리고 평검사급에서도 보면 대부분 다 김태은, 이지영 여기 나오네요. 그때는 평검사였죠. 지금 2차장 검사가 돼 있고. 그다음 최재순 검사도 역시 친한 검사로. 이 사람 지금 그 검찰 특수본의 부장검사죠, 지금. 조상원, 이 사람은 또 남부지검에 있고 친윤 있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장검사예요. 그래가지고 탄핵이 됐죠. 맞아요. 그래서 즙을 짰죠, 지난번에. 여기는 친윤이에요. 그렇군요. 친윤이니까 글로 들어갔겠죠. 라인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최순호 검사, 친한 검사. 이 사람도 검찰 특수본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는 자 보십시오. 이 분포를 보십시오. 다 친한이에요. 검찰은 사실상 지금 한동훈한테 장악이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한동훈에 장악돼 있는 이 수사 라인을 그대로 두고 볼 윤석열은 아니었어요. 한번 물갈이를 그래서 셔플을 한번 했죠. 언제 2024년 5월 달에 이창수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면서 그 밑에 1, 2, 3, 4차 사장을 싹 다 물갈이했어요. 저 오른쪽에 그 인사 내용이 나오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대표적인 친한동훈 라인이에요. 부산고검장으로 좌천성 영전이라고 그러죠. 뭐 사표를 냈니 많이 뭐 그랬죠. 김창진 1차장 검사, 아까 특검에 파견 갔던 검사죠.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날려버리고 박현철 2차장 서울고검 차장 검사, 김태은 3차장 검사. 이 사람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갔는데 아마도 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가면서 명태균 수사보고서가 올라오는 걸 이 김태은 검사가 보고 친한계 검사들하고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곤 4차장 검사, 도이치모터스를 수사했었던, 지휘했었던 4차장 검사는 수원고검 차장 검사로 나가. 자, 지금 보면요. 이 보십시오. 이거 지검장,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 다 날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친한계 검사들이 이제 사실상 숙청이 됐고, 이때부터 사실 친한계 검사들이 칼을 갈다가 그 반전의 시기가 됐던 게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 때예요. 그 명태균 게이트 때 딱 수사보고서가 올라왔고 윤석열, 김건희가 명태균하고 주고받았던 카톡 대화가 280개가 발견이 되면서 아마 심우정을 압박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우리 저 친한계 검사들을 홀대하지 마라 라고 해서 창원지검의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하면서 친한계 몫으로 대부분 수사팀을 좀 꾸렸던 거
보입니다. 네. 예. 이때서부터 사실상 검찰 내 세력 판도는 완전히 윤석열이 이제 한동훈한테 몰리는 예, 형국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12.3 내란 형국에서도 친한 검사들이 또 힘을 발휘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12월 6일 날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도 보면 본부장 박세현, 한동훈 현대고 후보죠 친한계, 그다음에 김정호 서울 남부지검 2차장, 역시 특검 수사에서 태블릿 PC 조작했던 검사죠. 한동훈 친한계입니다. 그리고 3명의 부장검사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최재순 부장검사, 최순호 부장검사 모두 특검에 파견간 검사로서 친한계입니다. 유일하게 친윤계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 그래서 심우정이 그 김용현을 비밀리에 밤에 소환해가지고 그 검찰로 출두를 할 때 그 라인을 그 연락 라인을 이찬규 네. 공공수사 1부장으로 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부장검사에서 친한계가 아닌 친윤계이기 때문에 저 이찬규를 채널로 활용을 했던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점을 감안하셔서 한동훈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네. 자, 한동훈이 당시 국힘당 압색을 받았을 때 국힘당 대표였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들께 죄송하다. 네. 그리고 뭐 구태 정치다. 명태균 사건은 극복해야 할 구태 정치. 남의 얘기하듯이. 네. 너무 이상하죠. 네. 네. 이미 창원지검에서 올려온 모든 수사 보고서를 한동훈은 다 보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김건희 형수님 목숨은 내 손 안에 달렸다.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 압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특히 한동훈이 이 봤을 보고서 중에는 네. 바로 11월 13일자 보고서가 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이 11월 13일자 수사 보고서에 김영선 공천 개입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 김영선 김건희 얘기가 핵심적으로 나오죠. 네. 네, 그리고 이 김영선 공천 개입과 관련한 보고서를 창원지검의 검사들 8명이 연명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뭐 김영선 공천 개입 관련된 건데 집단적으로 창원지검에 있는 검사들이 반발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윤석열의 지위를 받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저기 홍등불 검사라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기는 사실상 한 검사라보다는 친윤계 검사 쪽 가장 그 정유미 검사장이 신뢰하는 검사인데 워낙 전체 검사들이 저렇게 연명으로 이름을 올리니까 저기도 안 올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긴 하지만 지금 명태균 씨는 저 홍등불의 경우는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없었고 자기한테 처음에 자기가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받는데 영상 녹화를 하는데 변호사가 보는 가운데서 하는 얘기가 황금폰을 아예 그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맞아요. 폐기를 시키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어쨌든 저렇게 이 창원지검도 다 친한계 라인으로 장악이 되고 또 그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윤석열,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미 11월 달에 다 파악이 끝난 거예요. 끝났죠. 네. 11월 13일 수사 보고서. 네. 저 내용이 그대로 친한계 검사를 통해서 저는 한동훈한테 다 보고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한동훈이 그래서 이제 국힘당의 당사에 압수수색 들어간 것도 다 한동훈의 저는 뜻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김영선을 가차없이 쳐내라. 네. 제2의 명태균을 없게 하겠다. 네. 저 말 자체가 윤석열, 김건희한테는 굉장히 아픈 얘기예요. 이게 이제 압수수색 다음 날 한 얘기거든요. 네. 그 당시에 당 대표란 말이에요. 네. 당 대표가 돼가지고 검찰의 당사가 털렸는데 남의 일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야당에서 얘기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저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윤석열, 김건희한테는 굉장히 따끔따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바로 저렇게 거의 노골적으로 그 대통령실을 향해서 검찰의 수사 기밀을 가지고 압박을 해오니까 윤석열은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개헌밖에 없다. 저도 이 기사까지는 못 봤는데 지금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김영선을 가차없이 쳐내야 된다는 표현은요. 엄청 강한 표현이잖아요. 저 김영선을 꽂아준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잖아요. 꽂아준 사람을 쳐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 김건희를 쳐내야 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계엄 직전에 했던 말이에요. 11월 28일 날 했던 거예요. 11월 28일 날. 계엄 직전에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저 상황을 이제 반전을 시켰던 건 결국 윤석열이 12월 3일 날 계엄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계엄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한다면 한동훈은 그냥 뭐 어디 벙커에 끌려갔건 뭐 했건 뭐 심지어 뭐 사살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지금 뭐 백령도 어디 뭐 바다에. 예, 그리고 뭐 친한계 검사들 다 정리가 다 됐을 거예요. 네. 그런데 결국 계엄에 지금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엄에 실패하고 난 뒤에 이 특별수사본부가 구성이 되는데 다시 또 친한계 검사들이 다 장악을 한 거잖아요. 네. 지금은 내란 수사, 그다음에 명태균 수사도 다시 다 친한계 검사들이 지금 칼자루를 쥐고 윤석열, 김건희 또 한동훈의 대선 가도에 방해가 되는 오세훈, 홍준표까지 지금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 지금 뭐 친한계 검사들이 이제 뭐 지금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지금 그렇죠. 짜고 있을 걸로 오늘부터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칼을 뺀 거예요. 네. 오세훈부터 해서. 네. 네. 자, 그리고 요 기사도 하나 보죠. 네. 요게 올해 2월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창원지검이 결국은 수사를 하다가 만세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모든 수사를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사건 기록만 서울중앙지검으로 간 게 아니고 검사도 같이. 창원지검에 수사하던 수사팀의 7명이 중앙지검으로 갔어요. 그 중에 수사팀장인 이지영 친한 검사. 네. 아, 역시 같이 수사 기록과 같이 딸려왔군요. 네, 저 이지영 수사팀장은 부산지검 소속이거든요. 부산 2차. 부산지검 소속 검사가 지금 중앙지검으로 올라가서 수사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친한계 쪽에서 수사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 내란도 거죠. 그렇고 이번 12.3 내란도 그렇고 네. 명태균 게이트 둘 다 지금 한동훈계들이 지금 쥐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분명히 검찰이 한동훈을 띄울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2월 17일 날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에 사실상 특수부 명태균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돼서 시기만을 놓고 꼼지락거리다가 윤석열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바로 다음 날 그냥 여지없이 이제 오세훈을 이제 압수수색 시작을 하면서 한동훈 만들기, 대통령 만들기 이제 플랜에 이제 그렇죠. 그걸 실행에 옮기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 네.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조선일보도 기다렸다는 듯이 한동훈을 이제 띄우고 있는 거죠. 예. 이거 한번 들었던 녹취긴 한데 그 국회 국정조사. 네, 이건 어제 저희가 방송을 했던 건데 이 11월 13일 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8명의 검사들이 연명을 해가서 대검의 집단 반발했었던 이 11월 13일 바로 이 보고서가 한동훈에 흘러들어가서 당사에 압수수색까지 하고 한동훈이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김영선을 쳐내야 된다. 구태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 11월 13일 수사 보고서입니다. 네.